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시장 골목 끝 낡은 분식집. 하루 분식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 하루하루 버티자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밀린 월세,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이 가게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던 어느 날, 비 오는 밤, 작은 손님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배고파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건넨 한 그릇의 떡볶이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한 여자가 만난 기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요즘 계속 그렇다.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하다. 어젯밤 장 보고 돌아와서 또 새벽까지 튀김을 튀겨놨더니 일어나자.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씻고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서른이라기엔 좀 늙어 보인다.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 요즘은 웃을 일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지만 가게로 가는 골목은 아직 어둡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다. 너도 배고프구나. 지나쳤다. 간판 스위치를 올렸다. 하루 분식.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천천히 켜진다. 낡은 불빛이지만 이게 내 가게의 얼굴이다. 오늘도 시작이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가스불을 켰다. 후드 돌아가는 소리, 기름 냄새, 떡볶이 소스 끓는 냄새. 이 냄새가 내 하루다. 손님은 오전 내내 3명. 할머니 1분, 학생 2. 매출만 5,000원.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다. 여보세요. 윤서 씨? 어머님 입원비가 이번 달 것까지 밀려서요. 빠른 시일 내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었다. 핸드폰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다시 튀김을 뒤집었다. 저녁 6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는 손님은 발걸음을 돌린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간다. 이 가게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돌아봤다. 유리문 너머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아이였다. 들어와. 문을 열어줬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운동화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많이 젖었네. 수건 줄게. 잠깐만. 뒤쪽 선반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건넸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어디 사는데? 엄마 아빠는? 모르겠어요. 응. 길을 잃었어요. 배고파요.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이 빨갛다. 울었던 것 같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냄비 쪽으로 돌아섰다. 앉아. 떡볶이 줄게. 떡볶이를 담았다. 김말이도 하나 얹어줬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아이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맛있어요. 그래? 예. 이모, 떡볶이 맛이 우리 엄마가 해준 거랑 비슷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그래. 엄마가 잘 해주셨나 보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경찰서에 연락해야지. 그런데 아이가 말했다. 이모, 부모님 찾을 때까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응. 무서워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의 눈빛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어렸을 때 엄마 잃어버렸던 날. 백화점에서. 그때 나도 이렇게 무서웠었지. 한숨을 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감사합니다, 이모.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왠지 따뜻했다. 하루가 이틀이 됐다. 이틀이 일주일이 됐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아이 부모는 연락이 없었다. 실종 신고 들어온 게 없네요. CCTV도 확인 중인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이는 내 가게에 남았다. 민우. 그게 아이 이름이었다. 민우야, 거기 앉아서 놀아보자. 이모 장사 끝나면 저녁 해줄게. 예. 민우는 카운터 구석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가끔 나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 때문에 하루가 조금 덜 무거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윤서 씨,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보내드릴게요.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3만 원. 안 되겠다. 가게를 팔아야 할 것 같다. 그날 밤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네, 이모. 이 가게 이모가 팔게 될 것 같아. 네? 왜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민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 떡볶이 못 먹는 거예요? 이모,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나중에 꼭 다시 해야 돼요. 나 그때 또 올게요. 목이 메었다. 그래. 그럴게. 가게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다. 네, 매매 성사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명예 이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게를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 기름때 묻은 후드, 깨진 간판 글씨. 하지만 이곳이 내 전부였다. 안녕. 아무도 없는 가게에 작별 인사를 했다. 마지막 날 밤, 민우에게 떡볶이를 끓여줬다. 민우야, 마지막이니까 많이 먹어. 네, 이모. 민우는 열심히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모, 아니야. 연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서. 윤서 씨, 민우 부모님 찾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데리러 오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끊고 나서 민우를 봤다. 민우도 나를 보고 있었다. 민우야, 네, 이모. 내일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 돼.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모는요? 이모는 여기 있어야지. 싫어요. 이모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우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엄마 아빠가 제일 보고 싶었을 거야. 그치? 그래도 괜찮아. 이모, 괜찮아. 안아줬다. 작고 따뜻한 몸. 이 아이와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었다. 3달이 지났다. 엄마는 퇴원하셨다. 병원비는 가게 판돈으로 겨우 정리했다. 나는 다시 간병 일을 시작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 늘 밥 먹었니? 물으시면 나는 늘 네 하고 대답한다. 거짓말이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운 게 전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아침엔 지하철을 타고 낮엔 병원 복도를 걷고 밤엔 환자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내 손은 다시 거칠어졌다. 소독약 냄새가 손끝에 배었다. 가끔 민우 생각이 났다. 지금쯤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떡볶이는 자주 먹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았다. 혹시 윤서 씨? 하루분식 사장님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다. 정중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민우 아버지입니다. 강태진이라고 합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민우 아버지, 아,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정장 입은 부부가 일어나 인사했다.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손했고 눈빛이 따뜻했다. 앉자마자 민우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민우가 매일 내 이야기를 한다는 말. 민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그 몇 주가 민우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은혜라는 말이 너무 과했다. 그때 민우 아버지가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내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다. 부탁입니다. 부탁이요? 민우가 다시 그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가게를 다시 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민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됐다. 석 달이 또 지났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시장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불빛이었다. 하루 분식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시작이었다. 가게 안은 깨끗하게 새 단장을 했다. 테이블도 새 것, 냄비도 새 것, 후드도 새 것. 하지만 떡볶이 맛은 똑같았다.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였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많이 좋아지셨다. 가끔 테이블을 닦으시거나 김말이를 손님 접시에 담아주시기도 하셨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괜찮아. 이만하면 천국이지 뭐. 그 말이 내겐 제일 큰 선물이었다. 오픈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민우였다. 키가 조금 더 컸고 얼굴도 좀 더 어른스러워졌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다. 뒤에는 민우 부모님도 함께 계셨다. 민우가 달려왔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민우를 안아 올렸다. 보고 싶었어. 민우가 내 목을 꼭 안으며 말했다. 나도. 목이 메었다. 민우를 내려놓고 민우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민우는 떡볶이를 3그릇이나 먹었다. 역시 이모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김말이도 튀김도 순대도 먹었다. 엄마는 휠체어에서 민우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고 민우 부모님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민우 가족도 일어섰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모. 그래. 조심히 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민우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가게 문을 닫고 간판 불을 껐다. 어두운 골목에 하나의 불빛이 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불이 켜졌다. 집으로 가는 길. 엄마가 휠체어에서 말씀하셨다. 서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인 거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 손이 따뜻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시장 골목. 내일 또 아침이 오면 나는 그 골목을 걸어가게 문을 열 것이다. 그게 내 하루고 내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한 그릇의 떡볶이가 내 인생의 기적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